여기가 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 입문 강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용어죠, 그죠? 용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인데 약 한 8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초입자들 완전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용어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용어들이 실제로 쓰이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본서의 내용을 보셔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먼저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 법의 내용이요, 뭐냐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는 시험 과목이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고 세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용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건지 일단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 문항에 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시험 과목 안에 6개의 단행법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6개의 법이 편제가 됐으며 6개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아신 다음에 각각에 맞는 각 법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이 있겠죠. 그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명사가 두 개의 명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부동산이란 말과 공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다르게 풀면요, 토지 공법이고 또 무슨 공법이냐면 건물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 관련 내용과 건물 관련 내용이 둘 다가 출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공법과 건물 공법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토지 관련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법의 종류가 4개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건물 관련 내용으로 주택법하고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농지법인데 편제상. 농지법도 이제 토지 관련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관련 내용에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래서 2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는데 각각 1공문항씩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토지나 건물을 다루고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글자 중에서 공법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공법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좋겠죠, 그죠?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법 체계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죠. 사법은 사인 대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해결한 법이 사법입니다. 반면에 공법은 사인 대 사인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청하고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냐면 대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법은 사인 대 사인 사이에 개인 대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갖다 규율하다 보니까 대등 내지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되겠죠, 그죠? 반면에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와는 행정청과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 있냐면 대등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죠?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뭐를 가하는 것을 내용하냐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간다? 규제를 가하는 것.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각종 규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도 중에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각종 규제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내용이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다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규제냐면요, 토지 관련 규제하고 건물 관련 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법이 있을 겁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법이 있겠죠, 그죠? 이 안에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이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수백 개가 되겠죠, 수백 개. 그럼 그 수백 개 전부 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그 수백 개 전부 다가 시험 법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냐면 6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6개를. 그러면 6개를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끄집어냈을까요? 눈 감고 끄집어냈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논리 가능성 내지는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법 내용만 가지고 끄집어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냥 눈 감고 그냥 로또 추첨하듯이 6개를 끄집어낸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개를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6개를 끄집어낼 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6개 법의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라고 했거든요. 6개인데 자, 이 6개의 법은 당연히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겠냐면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토지하고 건물. 자, 토지부터 할게요. 자, 토지는 먼저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어디에 있는 토지?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권에 있는 토지는 대상으로 하는 거 알겠죠?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 법이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들 저하고 처음 공부하실 법률입니다. 법률 명칭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 더 줄이면 국계법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법률 명칭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법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뭐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하죠.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맞아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앞에 생략된 말이 성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맞아 이용을 하자. 언제 이용하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의 내용대로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003년에 시행된 법이 요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 법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법이냐면 요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계획의 논점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계획자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요, 국토에 대한 성계획 아래서 그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국토를 이용한다 그러면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깨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국토계획법을 만들었고,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총
두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영향하는 법률에서 국토를 먼저 계획을 세워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국토를 갖다 뭐 하냐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 이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뭔가를 이용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개는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이 적극적 이용을 우리가 함에 있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뭔가를 뭐 한다? 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를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국토 관련된 책자라든지 부동산 관련 책자를 보면요. 개발하거나 이용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은 이용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뭔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걸 소극적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뭔가를 보존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접근하면요. 개발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저푸른 초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그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뭔가를 개발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도시개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시개발법에서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요. 주로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개발구역을 신도시를 어디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사업을 하며, 그 다음에 방식이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인데,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하나 뭐 있다고 했습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있는 것을 개발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개발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정비법 이래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정비법. 그러니까 무슨 환경?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을 쌍비를 버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정비했습니까? 도시 환경을 정비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도시 환경을 정비한 거죠. 서울에 세운상가를 쌍비를 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도시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이에요? 그렇죠. 도시 환경을 정비했죠. 자, 그런데 엄마아파트를 쌍비를 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무슨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이죠. 그래서 이 정비법은 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많은 법, 정비하는 법. 즉,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있죠.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있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서 있는 겁니까? 빚을 그린 겁니까? 비죠. 빚을 그리는 거죠. 있긴 있는데,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노후 불량 건물이 있고, 낡았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 다시 제대로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다시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비법.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발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죠? 하나가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원래 있는데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고 갈 수는 없죠. 다시 고쳐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다시 고쳐서 쓰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더라? 정비법.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요. 우리 시험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주관권 정비법 있죠. 이 정비법에서도 몇 문제가 출제되면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의 성계획 아래서, 국토에 대한 성계획 아래서, 그죠? 성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이 적극적 이용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것을 재창조하는 뭐가 있나요? 정비법.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법률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전에 초점 맞춘 법이 있죠. 보전. 그죠? 그 보전에 초점 맞춘 법으로서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는 개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농지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보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우리가 보전 관련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주로 농지증이라든지 농지 임대차, 위탁경영,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게 농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지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관련해서 보시면요, 국토계획법에서 몇 문제 나오나요? 12문제. 도시개발법에서 6개. 정비법 6개, 그러면 24개죠. 농지법까지 하면 26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규제법인데, 토지 규제로서는요, 다루고 있는 게 몇 개 있냐면 4개의 법률이 있고, 이 4개의 법률에서 4개의 법률이 있고, 그 4개의 법률에서 시험 문항이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26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련 내용이 있겠죠. 그죠? 건물 관련 내용으로서는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건물 관련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습니다. 하나가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개가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죠? 자, 법률 명칭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주택법, 이렇게 2개가 건물 관련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외국과 특이하게 주택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도 뭐의 일종이냐면 건물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법으로 통제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필요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아파트를 갖다 여러분 집 근처에서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그걸 사고 싶어. 그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청약 순수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 규제하고 주택법 규제하고는요, 뭐가 다르냐면 주택을 짓는데 그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건축법은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하면 29개 이하가 되죠. 그러면 어디 규제를 받냐면 건축법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 근처에 만약에 18세대, 그죠? 내지는 20세대, 25세대의 빌라를 지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건축법 규제를 받고 지어진 주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건축법 규제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짓는데 그 개수가 30세대나 30호 이상이 되죠. 그럴 때는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주택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에 있는 각종 규제를 받고요. 건축법 규제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 받아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지어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선착순이 아닙니다. 청약 순수에 따른 공급, 즉 청약 통장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달리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게 주택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 건축과 주택 2개의 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항은 어떻게 출제되느냐라고 했을 때 건축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몇 문제? 7문제.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는 총 2개의 법이 있고요. 총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40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시험 과목 안에는 이렇게 건물 관련해서 2개, 그 다음에 토지 관련해서 4개의 법률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시험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습을 하시면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법의 종류가 많아요. 부동산 공법 안에 6개의 단행법이 있고 그리고 6개의 단행법들이 쓰이는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 내지는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익히 들어본 내용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법은 한마디로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규제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규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할 때 허가받아라, 뭐 할 때 인가받아라, 뭐 할 때 신고해라, 뭐 할 때 등기해라, 등록해라 등등 이런 규제들이 막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라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모든 이론의 출발은요,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익히고 그 내용을 보느냐. 용어가 모르면 내용이 안 읽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각 6개의 법률의 체계를 먼저 아신 다음에 각 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먼저 익히신다 그러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이 수백 개의 법률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6개를 추출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럼 추출할 때 눈 감고 추출한 게 아니고, 그죠? 눈 뜨고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것을 추출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 6개 추출한 내용이 이건데, 이렇게 이제 국토계획법,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 재개발재건축 정비법, 그 다음 보전 대상인 농지법, 건물 관련해서 21개 이하를 다루는 건축법, 그 다음에 30개 이상을 다루는 우리가 주택법 이렇게 했는데 이 법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선택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부동산 공법, 부동산 규제라고 했죠. 부동산 규제인데 먼저 토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뭐 더 있냐면 저 푸른 초원도 있어요. 저 푸른 초원 또 있습니다. 자, 이 저 푸른 초원인 상태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다? 보전의 대상입니다. 보전의 대상.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 있나요? 그렇죠?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농지법. 그리고 이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 국토 전체를 통할하면서 국토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용, 개발,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이용, 개발, 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통할하는 법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뭐를 먼저 세우라고 했습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뭐 해라? 이용, 개발, 보전을 해라 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이 총론으로서 존재를 하고 요 국토계획법 아래 그죠? 저 푸른 초원에 있으면 이게 농지법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법률이 이제 국토계획법이 첫 번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 농지인 상태에서 이 저 푸른 초원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택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택지를 만들어냅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이런 택지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택지를 만들 때 통제하는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야가 이 저 푸른 초원이 이와 같은 형태의 택지가 되기 위해서 통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 있나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법. 이거 세 번째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택지를 갖다가 A-1블록, 2블록, 3블록, B-1, 2, 3, 4, 5블록 있으면 이런 택지를 분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분양을 하냐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공택지, 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뭐 시청 부지라든지 법원 부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택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택지에다가 누군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단독주택을 지으면 어떤 법이 통제를 합니까? 건축법이 들어올 겁니다. 누군가는 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상가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층짜리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어떤 법이 통제를 하겠습니까? 역시 건축법이 통제를 하겠죠. 자, 누군가는 택지를 받아가지고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30개 이상이 되니까, 그죠? 아파트를 지었다라면 30개 이상이 되니까 어떤 법이 통제를 받을까요? 주택법이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택지가 만들어지면 이 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개입을 하면서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건축법 관련이니까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주택법 관련이니까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신도시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맞는 건물들이 지어지고 하면서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도시에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노후화되죠. 그리고 기반 시설이 낙후됩니다. 어떻게? 버리고 떠나서 다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고쳐서 써야 됩니까? 고쳐서 써야죠. 그죠? 그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걸 다시 고쳐서 쓰기 위해서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고쳐서 쓰는 무슨 법이 있더라?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 나왔어요? 6개가 나왔죠. 이렇게 6개의 법률을, 그죠? 수많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규제에서 6개 법률을 뭐 했다? 이를 끄집어내 추출한 겁니다. 추출해서. 그래서 왜 이 6개를 끄집어냈느냐? 왜냐하면 이 단계마다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업무를 보고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들이 여기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 건물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배울 때는 최소한 이 6개 법률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남의 재산권인 토지나 건물을 중개할 때 큰 실수 없이 또 무리 없이 중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걸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제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를 배울 거냐면 국토개입법. 같이 한번 따라 보실게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무슨 법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이 무슨 법이 있다고요? 정비법. 그 다음 보증관리는 뭐가 있나요? 농지법. 그 다음에 건물에서 29세대 이하를 다루고 있는 뭐요? 건축법. 그 다음에 30개 이상을 다루고 있는 무슨 법이 있다? 주택법.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시험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논리 구조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6개를 뽑아낸 게 아니니까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시험 문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국토계획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갑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파생되어 나가죠.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종 용어에 대한 각 법에서 쓰는 각종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국토계획법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국계법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계법이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주택 이런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산 공법의 6개의 법률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하필 6개를 그 수많은 규제 중에서 뽑아냈고 그 6개 규제의 법률이 시험 문항은 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각 법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볼게요.